이번 영상은 이름 모를 차트 고수의 이 돌파 매매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파 매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눌림목과 함께 가장 많이 차트 매매로 활용하는 그러한 매매 유형의 하나일 텐데, 오늘은 이 돌파 매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돌파 매매라는 것이 때로는 큰 수익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칫 큰 손실도 줄 수 있는 그런 차트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실제적인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제가 어제 이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접근했었던 이 지금 현재 5.25% 수익을 갖고 있는 이 종목도 돌파 매매로 접근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 모를 고수 이 돌파 매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네 가지 유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패턴 자체가 돌파 매매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네 가지 유형일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유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먼저 머릿속에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야, 돌파 매매라고 해서 항상 성공만 할 것인가? 아니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 네 가지 유형,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성공할 것만 우리가 공부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음으로 해서 돌파 매매, 돌파가 시도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우리가 항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1번과 같은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2번과 같은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3번과 같은 유형, 또 4번과 같은 유형, 다 똑같은 이 기준 가격 정고점을 넘는 돌파가 시도가 됐지만은 다 그 다음의 움직임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대응도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이름 모를 고수가 먼저 이 돌파 매매 기준 가격이라는 정고점을 뛰어넘었을 때, 돌파가 일어났을 때 이 유형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돌파는 단시일 내에 대량으로 강하게 나가는 것이 최상이며, 그리고 돌파 시점에 대량 거래는 이후 강한 상승을 보이기가 쉽다라는 점. 그렇죠. 강한 대량 거래가 터져야 거기서 물량 손바뀜이 일어나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서 또다시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돌파 매매를 했을 때, 물론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돌파하는 시점, 그 시점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을 짧게 잘라먹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2차 시세를 노리는 돌파 매매라면은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것이 새로운 매수세 유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또한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이 도식화된 모형을 여기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선 돌파형 1번이죠. 직선으로 주가가 정고점을 쭉 뛰어넘는 것. 아, 참고로 목소리가 지금 제가 코로나 확진이 걸려갖고 내일이면 자가격리가 해제인데 목소리가 좀 갈라지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직선 돌파형 강세장에서 뭐 저가 대형주 매도 물량이 고점대에 존재하는 이런 종목군에서 나오고, 이 기준선을 강하게 돌파 후 상승이 추가하여 출현하는 것. 그렇죠. 계속 정고점을 돌파하고 쭉 상승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약해지면 실현, 이익 실현이고 돌파 매매의 베이징 모델이다.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저도 그렇지만은 뭐 원사이드하게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냥 그대로 달리는 이러한 종목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돌파 대상인 저항 가격대에 물량이 많아야 하고, 이 큰 물량 매물을 소화한 후 돌파가 강력하게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돌파 구간에서는 이전에 못 본 대규모 매매 물량, 그렇죠. 물량이 손바뀜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돌파 매물량을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주문으로 이루어져서 돌파, 그 다음 돌파한 후에는 돌파 가격대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이제 나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선형 돌파형, 두 번째는 눌림형 돌파형, 뭐 보통 중소형 종목 중에서 많이 나온다. 대개 우상향하는 이런 돌파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을 또 주는, 그렇죠? 돌파 이후에 이렇게 한 번 더 전고점 라인에서 눌림목을 주는 그러한 모습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재상승, 그럼으로써 이렇게 N자형 파동을 만든다는 것이겠죠. N자형. 그렇죠? 이런 식으로 N자형. 알파벳 N. 그래서 눌림목을 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 것이 눌림 돌파형. 자, 이제 세 번째, 세력형 돌파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약세나 횡보시에 나오기 쉬우며 세력이 전고점을 돌파시킨 이후에 일부러 위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 기준선을 하향 이탈해서 기준 이평선을 하향 이탈한 다음에 주가를 다운시키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겁을 주고 바로 여기죠. 전고점을 돌파 이후에 전고점 라인을 이탈했을 때 겁을 주면서 흔들어주고 물량을 다시 저가에 매집한 다음에 다시 강하게 상승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자, 이때 이제는 4번과 같은 내용이 한번 같이 나오는데 돌파 이후에 일시 하향한 다음에 거래량이 여기서는 이제 작아야겠죠. 그렇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일시 이탈 이후에 여기처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이 된다면 바로 요 지점이죠. 전고점 라인이 다시 한번 저항이 돼서 밀린다면 이건 돌파의 실패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라는 것이 뭐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럼으로써 새로운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돌파 매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돌파 매매만 보더라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네 가지 유형을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느냐 이제 나오죠. 그렇죠? 새로운 내용, 이 이름 모를 고수, 돌파 매매 시 확인, 장을 대응한다면 돌파 순간에 사서 고점에 팔면 그만이다. 이 얘기는 단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장을 대응한다면 단타를 얘기하는 것인데, 단타를 한다면, 스캘핑을 한다면 돌파 순간에 사서 고점 돌파를 하면은 순간 매수세가 들어오죠. 전고점을 돌파했구나.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세가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든 3%든 한번 쭉 오르죠. 그럴 때 이제 매도하면 단타 매매로 대응하는 것이고, 일간 이상, 이 이름 모를 고수는 좀 표현을 일간 이상 스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종목을 일간, 며칠 동안 들고 갔을 때 이 돌파 시점에 사더라도, 그렇죠, 반드시 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림 2처럼 요 2번처럼 돌파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파 시점에서 당일 1차 분할 매수 또는 관망 이후에 다음날 거래량이 줄은 조건에서 몸통 길이가 짧은 뭐 단봉이나 십자형 돛지 뭐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젠 돌파 당일에 장대 양봉의 고가에서 마감이 된다면, 그렇죠? 그것을 뭐 그림으로 한번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뭐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그렇죠? 뭐 이 양봉의 뭐 중간 라인을 이렇게 지켜준다면 2분의 1 이상 가격에서 나온다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2차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4번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탈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못 가더라도 분할 매수를 했기에 작은 손실로 대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가지 유형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돌파 매매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고, 이 이름 모를 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돌파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성공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실패하는 결과도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분할 매수, 이런 분할 매수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 유형 자체가 이렇게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돌파했을 때 따라 들어가면 여기까지 밀리면 손실이고, 그렇죠? 여기서도 매수했을 때 손실이고,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다 손실이고, 이렇기에 돌파 매매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항상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꼭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 지점, 데이는 별도로 치고 일관상 데이 트레이딩 단타, 스윙 투자자들은 이 돌파 시점의 거래량보다 증가한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 돌파 시점보다 오르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은 1차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보유하다가 전량 이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만들어진 거래량이 새로운 매수세 유입으로 보고, 그 유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세력이든 정고점을 돌파시킨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는 거래량,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보다 큰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 그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홀딩하고, 그러한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한다는 그러한 매도까지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처음에 강조드렸듯이 돌파 매매라는 하나의 차트상의 매매지만은 우리 머릿속에는 1번, 2번, 3번, 4번을 다 갖고 있어야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머릿속에 1번도 있을 것이고 2번도 있을 것이고 3번도 있을 것이고 4번도 머릿속에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목이 오르다가 여기까지 또 하락한다면, 이러한 2번의 패턴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냥 여기서 매도 처리를 그냥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매도하자마자 다시 한번 정고점을 지지라인으로 찍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또 수익은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서는 이탈한 다음에 올랐는데, 야, 이거 또 돌파 나오겠네. 그대로 홀딩했다가는 또 한번 쭉 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 유형을 알고 있다면은 이젠 대응이 분할 매수를 하던 매도 처리를 해서 잘라버리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실제 어제 이 돌파 매매 관련해서 이렇게 매수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는 종목인데, 이제는 결과론적으로 바로 정고점은 돌파했고 매수했던 시점이 요 캔들입니다. 3월 31일 목요일, 그렇죠? 그저께죠.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니까는 그저께 요 목요일날 요 캔들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요 좌측에, 그렇죠? 요 9,000원대, 이 9,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양봉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요 종목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 그렇죠? 일단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이 정고점을 돌파는 하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한 번은 9,000원이라는 가격을 터치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만큼의 차트상의 추세를 잘 유지하고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한 판단이 들어서 이날 목요일날 학습용 종목으로 이제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저도 매수를 해주고 이제 장이 마감하고 이제 분석을 함께 영상을 했을 때 요 9,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보면은 이것은 가장 최근에 정고점이고 조금만 가면은 9,300원이라는, 그렇죠? 여기 9,300원이라는 또 하나의 고점대 라인까지 우리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야, 이 종목이 9,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9,000원에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젠 요 9,300원까지도 시도가 나올 것이다. 왜? 제이시스 메디컬은 9,300원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최고의 고가인 이 9,300원이기 때문에 9,000원을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9,300원도 한 번은 찍고 빠지더라도 빠지겠구나.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을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만 저도 이 종목이 이 9,000원을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펴본 게 바로 이 내용이죠. 1번처럼 그대로 다이렉트로 하루 이틀 3일 만에 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번처럼 이젠 정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정고점 돌파 이후에 정고점 라인을 또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정고점 4번처럼 돌파했다가 그대로 쭉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음날 요 9,000원을 저항이 오른다면 저항이 되는 것이고 그 저항을 장중에 돌파를 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좀 올라가나 보네. 이런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9,000원이라는 라인을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서 요 9,000원을 넘어줄지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매수했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률적인 것이지 차트 매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항상 머릿속에 갖고 대응할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근데 다행히 어제 일단 9,000원을 최근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젠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그렇죠. 이젠 9,300원을 최종 고점대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그 9,300원이 저항이 되지는 않는지 이것을 이제 저는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돌파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이름 모를 고수가 말한 1번, 2번, 3번, 4번의 유형 이 유형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내가 돌파를 시도하는 시점에 샀던 아니면 저처럼 그 이전에 돌파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다 생각해서 미리 매수를 해놨던 인젠 그 다음에는 이 정고점 라인을 기준으로 이 네 가지 유형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고 차트 패턴을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것이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도 계속 그럴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돌파 매매를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스스로 이런 종목들을 돌파 매매하는 종목들을 접근을 했을 때 이런 네 가지 유형은 언제든지 패턴이 똑같은 돌파를 적용을 했지만은 다 돌파에 성공을 했지만은 그 이후의 모습은 다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시나리오를 짜는지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내용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저도 실제 그러한 내용을 갖고 매매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월요일장에 9,300원을 돌파가 시도가 나오는지 돌파에 성공한다면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분할 매도는 조금 할 것인지 아니면 돌파 이후에 내가 조금 더 스윙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홀딩을 하기 위해서는 눌림목 다시 밀린다면은 어디 라인을 지켜주는지 그것까지 보고 더 홀딩할 것인지 그러한 시나리오를 계속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 모를 고수의 돌파 매매와 함께 돌파 매매 이런 패턴의 여러 가지 패턴을 갖고 그러한 패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뭐 바로 매수를 하면은 좀 대응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돌파 매매한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저도 돌파 매매로 어제 목요일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